리더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 자연과의 공존 가운데 공기에 대해 고민하는 날이죠. I'll be back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세대별로 답이 다른데 터미네이터 1과 2를 떠올린 분은 옛날 사람, 터미네이터 제너시스나 SSG I'll be back을 떠올린 분은 요즘 사람이거나 제 강의를 열심히 들은 분. SSG I'll be back은 플라스틱과 전쟁할 때 소개했잖아요. 택배 박스와 비닐을 줄이기 위해 나온 재사용이 가능한 보냉백.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아리백이 뭐죠? 모르셔도 돼요. 아리백을 모른다고 대통령이 못 되는 것도 아니고 아리백을 안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치만 ESG 시대의 키워드니까 같이 알아볼까요? 아리백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100%를 의미해요. 화력발전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방식으로 생산한 전력은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1년에 10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구글, 애플, TSMC, 인텔, 이케아를 비롯해 376개 기업이 RE100에 참여했고 한국 기업은 SK를 시작으로 미래에셋, KB금융,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KT, 삼성전자, LG화학 등이 합류했어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기업인 LG화학은 2020년 7월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RE100을 선언하고 전 세계에 있는 LG화학 사업장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죠. RE100을 실천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LG화학을 비롯한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앞다투어 RE100을 선언한 이유가 뭘까요? 항상 답은 같죠. 계속 돈을 벌려고. 유럽연합은 탄소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수입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 탄소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RE100이 관세처럼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기업들이 탄소세를 피하려고 RE100에 나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왜 탄소세를 부과하려 할까요? 탄소세 부과 없이는 기후위기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16년 발효된 파리 협정의 목표가 뭐죠? 그렇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나라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 즉, 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서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실천은 지지부진했죠. 국제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국가와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정책의 이행 수준을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60개 가운데 57위.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자흐스탄 3개뿐.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작점은 탄소가 어디에서 배출되는지 파악하는 거죠. 탄소 배출 비중은 전력 생산 37%, 산업 35.8%, 그리고 산업 부문이 전력의 55%를 소비해요. 결국 탄소 배출의 57.4%는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거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전력 다소비 기업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RE100을 달성하면 즉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게 되면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결과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감소하는 거죠. 물론 RE100만으로는 탄소 제로를 달성할 수 없어요. RE100을 해도 여전히 산업,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도 전력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모든 분야에서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탄소를 흡수하고 제거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죠. 예를 들어 탄소의 흡수와 제거를 위해서 숲을 가꾸고 갯벌과 습지를 보호해야 하는 거죠.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리더의 실천. 오늘은 자연과의 공존.
그 가운데서 공기에 대해 고민해봤어요.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참 다행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아리백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소비자로서, 주주로서, 시민으로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요구해야죠.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서브웨이를 고민해봤는데요. 제가 아리백을 선언하는 건 의미 없으니까 전기 사용을 줄여야겠어요. 이번엔 개별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 사용하기. 이걸 사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만 요즘 전기요금이 엄청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테니까 리더님들도 큰맘 먹고 구입하시죠. 리더님, 연탄가스를 마시면 어떻게 해야 하죠? 동치미 국물을 마셔요? 쥐약을 먹은 다음에 물을 마셔야 하나요? 아이가 세제를 마셨다면 어떻게 하죠? 질문의 답은 내일 확인하시죠.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작지만 큰 실천, 리더의 실천.